자, 이번 영상에서는 제어문 중에 조건문을 좀 해볼까 합니다. 제어문이라고 하면은 조건문하고 반복문 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반복문에 대한 부분은 다다음 영상 그쯤 될 것 같은데 그때쯤 제가 업로드를 할 예정이고, 이번 영상에서는 조건문을 다룰 겁니다. 제어문 중에 조건문. 이제 이거예요. 이제 코드가 이제 이렇게 있다 했을 때 위에서 천천히 이제 내려오겠죠. 천천히라 빨리 내려오겠죠. 예. 코드를 이제 읽다 보면은 이제 중간에 어떤 조건을 만납니다. 그래서 조건을 만났을 때 참일 경우 무엇을 한다, 혹은 거짓일 경우 뭐 어떻게 한다. 예를 들면 지금 코드를 보시면은 제가 이제 코드를 타이핑을 좀 해놨는데 어떠한 값에 곱하기 5를 합니다. 그랬을 때 그 결과가 이제 리절트 값에 대입이 되겠죠. 그러면 리절트 값이 짝수면은 출력을 이게 프린트F를 하고, 아니면은 프린트F를 안 하는, 출력을 안 하는, 그렇죠? 그런 부분 만들 때 조건문이 들어가는 거죠. 조건문은 어떤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코드의 흐름이 달라지는 거죠. C 언어에서는 if문도 있고 스위치 케이스문, 보통 이렇게 크게 두 갈래로 나눠지는데, 스위치 케이스문은 제가 이 영상 다음 아니면 다다음 영상쯤 올릴 거고, 반복문은 그 후에 올릴 겁니다. 조건문 어느 정도 다 하고 나서. if문은 간단해요. 그 전에 우리가 if, 만약에라는 거죠. 만약에 뭐뭐라면, 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글로 읽었을 때 여러분들은 일단 타이핑하고 시작을 하세요. 네, 영상 멈추시고 타이핑하고 시작하시고, 일단 if문은 이렇게 쓰면 됩니다. if 하고 가로 열고 닫고, 그 다음에 중가로 열고 닫고, 이렇게. 여기서 보시면은 좀 빨간 줄이 보이는데 여기 안에 조건식이 들어갑니다. 뭐냐? 지금 코드를 보시면은 이 리절트 값, 리절트 변수, 정수형 변수죠. 보이시죠? 자, 리절트 변수 조건을 줄 거예요. 리절트의 값이 10보다 작으면 을 한번 조건을 걸까 합니다. 어떻게 하냐? 우리 연산자 중 우리가 배운 연산자 중에 제가 영상 올린 것 중에 관계연산 있잖아요. 예, 비교 관계연산, 그걸 사용하면 돼요. 어떻게 하냐? 리절트가 10보다 작냐 했을 때, 자, 우리가 이 연산을 했을 때 참이면은 1을 반환했고 아니면 0을 반환했고, 자, 그 기억나시죠? 그러면 참일 때 어떻게 하냐? 참일 경우에 코드의 흐름이 이 중간 안으로 들어옵니다. 흐름이.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렇게 넣었다고 했을 때, 자, 그러면 제가 밸류에다가 5를 넣었어요. 5 곱하기 5는 25죠. 25가 리절트 안에 들어갈 겁니다. 순서대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제 조건문을 만난 거예요. if문을 만난 거죠. 그래서 리절트 안에 값이 25가 들어있어요. 25가 10보다 작은가요? 아니죠. 그럼 여기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 중괄호 안으로. 그냥 여기 무시하고 나갑니다. 그냥 여기다 제가 exit라고 그냥 간단하게 쓰고 종료를 시키는 그런 코드를 좀 넣었어요. 밑에 일단 빼먹었네요. 자, 이렇게 했다고 보시면은 25면 여기 안 들어가고 그냥 이쪽으로 건너뜁니다. 네, if문 자체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결과를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제가 5를 입력한다고 했을 때, 숫자 5예요. 정수값 5를 입력하면은 exit가 바로 나옵니다. 그쵸? 근데 여기다가 제가 다시 시작을 해서, 자, 1을 입력하면 어떻게 될까요? 1. 제가 정수값 1을 입력하면은 이 중괄호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해볼까요? 하면은 1을 입력하니까 밸류에 이제 1 값이 들어갔죠. 1이 출력되고 리절트 5 값이 출력되면서 그 다음에 exit. 그러니까 이 중괄호는 if문 영역이에요. 여기 이 if문 영역이고, 참일 경우 안으로 들어오고 아니면은 여기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냥 무시되고 여기 17번째 줄, 즉 if문 끝난 그 다음 라인, 그 중괄호 다음 라인으로 넘어가게 돼요. 네,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 코드의 흐름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넣어볼까요? 제가 여기다가 30을 입력했어요. 30을 입력하고 실행해 볼게요. 하고 제가 여기 콘솔 창에다가 3을 입력할게요. 그러면 리절트 값은 3을 입력하면 15가 나오겠죠. 그러면 if문 안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조건이 리절트가 30보다 작으면 이걸 해라. 그쵸? 그러면 15니까 하겠죠? 그래서 밸류 값이 3이 출력되고 결과 15가 출력되면서 엑시트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네. if문은 기본 if문은 이게 끝이에요. 네, 간단하죠. 그리고 한 가지 그냥 여담식으로 말씀드리면은 여기에 1 하면은 항상 true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true라니까 뭐 30을 넣든 100을 넣든 항상 실행하는 거죠. 그래서 1 했을 땐 true다. 자, 이 부분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제가 다시 리절트가 이번 20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했을 때, 자, 여기에 제가 4를 넣어볼게요. 자, 4를 입력하면 밸류 값에 4가 들어가고 4, 5, 20 리절트에 20이 들어가죠. 20이 20보다 작거나 같다.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참이죠. 왜? 작거나 같으니까. 그죠? 20도 참에 들어가죠. 그래서 4를 입력하면은 4와 20이 출력되면서 마지막에 엑시트까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조건문 안에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네, 간단하죠. 그 다음에 또 뭘 해볼까요? 아, 이걸 해보죠. 이번에는 뭘 할 거냐? 여기에 이걸 추가해 볼게요. else, if, else인데 if는 뭐예요? 이 조건에 맞았을 때 여기 14번째 줄 안에 들어온다라는 거죠. 코드의 흐름이. 근데 이게 아니면은 이 else문이 없었으면 그냥 엑시트로 나오는데 아니면은 여기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first라고 입력할게요. 자, 그래서 실행을 하는 거죠. 시작을 해서 값을 제가 자 15로 입력하면은 15래요. 5로 입력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5를 입력했을 때는 결과는 25가 됩니다. 그럼 여기 14번으로 안 들어가죠? 그러면 어디로 가냐? 이 else문 여기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else문 만들어 놓으면은 참이 아닐 경우 그 else문 안에 있는 내용을 뭔가 수행을 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 어떻게 돼요? 5를 입력하면은 false라고 뜨고 exit가 입력되겠죠. exit가 출력이 되겠죠. 자, 보시면은 false하고 exit가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if else문이에요. 그렇게 어렵지 않죠? 네. 제가 지금 타이핑 하나하나 하면서 결과 보여드리는데 결과 보기 전에 한번 여러분들 예상도 해보시고 또 하나는 타이핑할 때 같이 타이핑을 꼭 해보세요. 연습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지금은 또 이런 개념이라 설명드린 거고. 자, 이렇게 하고 그래서 else문은 if문이 안 들어갔을 때 else문 안으로 들어간다. 자, 여기서 참고하셔야 될 부분이 else문은 if문보다 먼저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은 이번엔 뭘 해보냐? 우리가 성적을 한번 타이핑하는 코드를 좀 만들어 볼 건데 입력을 해볼게요. int 스코어는 0 해주고요. 스코어를 입력 받습니다. 그리고 if 스코어가 몇보다? 90보다 크면 크보다 같으면은 A 학점 그레이드 A 뭐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하고 아니면 그레이드 로 그냥 점수가 없다. 그러니까 노 그레이드라고 해볼까요? 그냥 F로 할게요. 조금 잔인하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하고 엑시트 이런 식으로 해볼게요.
if하고 else문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서 잘 된지 실행해 봐야겠죠? 자, 90보다 크면, 자, 90 보면 grade A하고 exit. 그러면 자, 제가 여기다가 89면 grade F하고 exit 이렇게 나온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여기서 grade A, grade F 한 다음에 여기다 밑에다가 if하고 스코어가 80보다 크거나 같으면 80보다 크거나 같으면 printf를 해서 A B n 하고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했을 때 제가 70점, 자 75점으로 해볼게요. 75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 부분 이렇게 또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75를 입력했을 때 스코어가 75가 95보다 큰가요? 안 들어가죠. 여기 안 들어가죠. 그리고 스코어가 75 했을 때 75가 85보다 큰가요? 아니죠. 그럼 그레이드 F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엑시트 나오고 하면은 그레이드 F하고 엑시트가 나오고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85를 입력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85를 입력하면은 85가 여기 들어갔을 때 여긴 거짓이니까 여긴 안 들어가고 스코어가 85보다, 자 80보다 크다, 참이죠. 그럼 여기 나오니까 else는 무시당하는 거고, if문 했을 때 아까도 if문 했을 때 여기 참이었을 때 들어가게 되면은 else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여기서 보시면은 85면 grade B 하고 exit 이렇게 나오죠. 근데 만약에 제가 92를 입력하면 어떻게 될까요? 92. 자, 그러면은 여기서 스코어가 92일 때 그레이드 A도 들어가지만 B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레이드 A, 그레이드 B 하고 엑시트 이러면 안 되겠죠. 일단 확인해 볼게요. 그렇죠? 그레이드 A, 그레이드 B 하고 else면 당연히 참이니까 안 들어갔었으니까, 그렇죠? 엑시트 나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자, 물론 if문 내가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if문을 사용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봐요. 근데 아까 같이 여기에 이제 90점이 돼서 여기 들어갔는데 밑에도 조건이 맞아서 여기도 들어가면 우리가 안 되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보면은 방지, 예방, 그거를 이제 처리해주기 위해서 여기에 else라는 단어 써서 else if 문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제가 else if 쓰면은 92를 스코어에 입력했을 때, 91을 입력했을 때 여기는 들어가지만 그 다음부터는 else if 문을 만나면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else if 문의 조건이 참이어도 여기 들어가지 않아요. 그 전 if 문 참이어서 참 구문을 진행을 했을 때 그 다음 else if가 아무리 조건이 참이어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그럼 다시 확인해 보면은 제가 여기에 92 다시 입력해 볼게요. 그러면은 grade A가 나오고 else if와 else는 무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exit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제가 89 하면은 당연히 grade B만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else if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else if 스코어가 또 하나를 만들어 보죠. 70이면은 printf grade C 역시 자 A학점, B학점, C학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제가 95 하면 A만 나오고 else if가 넣었으니까 대신 67을 넣었을 때 어떻게 되죠? 그레이드 F가 나오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타이핑 해보세요. 여기서 참고하셔야 될 게 이 들여쓰기 최대한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거를 이렇게 붙이거나 하지 마세요. 네, 중괄호는 이 else if의 여기에는 if의 영역이고 여기는 else if의 영역이고 이 안이 그리고 여기도 이 else if의 영역이기 때문에 보는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 좀 띄어쓰기 하는 거를, 그러니까 여기서 들여쓰기 한다고 해서 이거를 붙이거나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이를 놔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코드를 구분할 때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놔두시면 되고, 자 이렇게 하면 다 된 거예요. 그래서 else if는 그런 경우 사용한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어떠한 조건이 있냐. 자 계속 응용이에요. 여기서 제가 100점을 맞았어요. 그러면은 그레이드 A가 나오겠죠 당연히. 하고 아무것도 안 들어가요. 자 여기까지 오케이. 근데 제가 만약에 여기다 105점 하면 우리가 100점 만점 중에 105점은 없잖아요. 그런데도 그레이드 A가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100점 이하 그리고 90점 이상, 그러니까 90점 이상 100점 이하일 경우에만 A 학점을 주고 싶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하면 돼요. 스코어가 90보다 크거나 같고 100보다 작거나 같으면은 A 학점을 줘라. 자, 이 말 그대로. 자, 제가 방금 말한 게 스코어가 90보다 크거나 같다. 그리고 스코어가 100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를 표현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스코어가 90보다 크거나 같다. 그리고 스코어가 뭐보다 작거나 같다? 100보다 작거나 같다. 이랬을 경우 이렇게 했으면은 이렇게 하면은 자 제가 105점을 치면은 B가 나와요. 왜? A에 여기에 안 들어갔으니까 여기에 거짓이잖아요. 그래서 다음 else if의 조건에 맞아서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else if가 if 부분보다 먼저 사용하면 안 됩니다. else if가 if 부분보다 먼저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은 무조건 if 부분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뭔가 조건이 있으면 else if 이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else. 예. 참고로 else가 else if보다 위에 오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else가 이렇게 나올 수는 없어요. 이해되셨나요? 자, 이렇게 나오면 에러가 나오네요. 네. 이렇게 나올 수는 없고 이렇게 맞춰 주셔야 된다. 자, 그러면 내가 110점이나 지금 상황에서 110점이나 120점 하면 다 그레이드 B가만 나와요. 그럼 얘도 어떻게 해요? 바꿔줘야겠죠. 코드를 추가해주면 되겠죠. 뭐를? 스코어가 90보다 작거나 같으면 여기는 뭐예요? 그리고 스코어가 60보다 작거나 같으면, 그리고 아니면 F.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제가 105점 아까 전에 입력한 105점 입력하면 뭐가 나올까요? F 학점이 나옵니다. 이러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하면 되겠죠. else if에서 스코어가 60점보다 작으면 하고 그다음에 else 한 다음에 printf rng 스코어 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아, 제가 이 부분을 좀 수정해야겠어요. 제가 처음부터 조금 이상했던 게 뭐냐면은 이거죠. 네, 90과 같다 그러면 보통 90점까지가 여기, 왜냐면 여기 위에가 크거나 같으니까 90점보다 작으면, 그리고 여기를 80보다 작으면, 네, ABC, 그 다음에 60보다 70보다 작으면 F로 할게요. 네, 원래는 60점인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이렇게 해준 게 맞겠죠. 이렇게 했을 때 다른 값은 long score, 그렇죠? 여기서 제가 100점 하면 A, 그 다음에 87점 하면은 B,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자, 80점 하면 뭐가 나오죠? 자, 80점 하면은 그렇죠? B가 나오죠. 아까 이 작거나 같다 해서 갖다 뺐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72점은 C, 그렇죠? 그리고 제가 나머지 한 65 하면은 F, 그렇죠?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제가 105 다시 아까 전에 했던 105를 입력하면은 long score라고 출력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연산자, 엔드 연산자에 썼었죠. 네, 그래서 엔드 연산자를 쓰면 이렇게 할 수 있다. 네, 그래서 if문, if else if문, 그 다음에 else문 이렇게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한 가지 더 해볼까요? 여기서 제가 문제풀이식으로 해볼게요. 입력을 받아서 얘가 짝수인지 수인지 홀수인지 확인하는 프로그램 만들어 봅시다. 자, 짝수인지 홀수인지 하는 조건을 어떻게 주면 될까요? 만약에 스코어가 뭐예요? 퍼센트 2가 0이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네, 스코어에서 2를 나눈 나머지가 0이면은 뭐예요? printf 짝수 else if 하고 else if 하고 이렇게 해서 printf 하고 홀수.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죄송합니다. 여기서 자 실수했네요. 스코어가 else if가 아니고 else로 하면 되겠죠. 네, 어차피 2로 나눈 나머지가 0이 아닌 나머지는 다 홀수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네, 하면은 3 하면 홀수 하고 exit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이번엔 짝수, 그렇죠? 4 하면 짝수가 나오고, 그 다음에 2 하면 짝수, 그 다음에 1 하면 홀수. 이렇게 출력이 된지 확인할 수 있겠죠? 네. 만약에 else if 사용하고 싶다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스코어가 2가 오면 1이면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2로 나눴을 때 보통 0 아니면 1이잖아요. 네. 그래서 45 하면 홀수 나오고, 40 하면 짝수 나오고, 10 하면 짝수. 자 이렇게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네, 그렇게 어렵지 않죠. 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짝수인지 홀수인지 문제도 간단하게 풀어봤고요. 자, 이번 영상에서 제가 if문, else if문, else문 이렇게 해봤잖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지금까지 배웠던 연산자들을 좀 그쵸? 같이 응용해서 써본 거죠. 연산자도 알아야 되고, if문 당연히 오늘 배웠으니까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봤던 scanf, printf까지 다 써봤어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진도 나가면 나갈수록 지금까지 배웠던 문법들을 조그맣게씩 쓰면서 계속 응용하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문법 하나하나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네, if문 여기까지 하고요. 조건문. 네, 이번 영상에서는 스위치 케이스문, 조건문, if문 지난 영상 이어서 스위치 케이스문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할까 합니다. if문은 이제 조건문이죠. 간단하게 복습하면은 if로 해서 여기 안에 조건식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스위치 케이스는 뭐냐? 스위치 케이스문도 어떻게 보면 조건문과 좀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if문하고 차이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해볼게요. 네, 먼저 변수를 하나 선언할게요. 여기서 메뉴라고 한번 정수형 변수 하나 선언을 하고요. 그 다음에 scanf _s로 해서 값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하고 메뉴,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스위치 케이스를 쓰면 되는데 어떻게 하냐? 스위치 하고 여기 안에 메뉴 이렇게 할게요. 그 다음에 중괄호 열고 닫고, 이 중괄호 안이 스위치 케이스문, 그러니까 스위치문, 지금은 스위치밖에 없으니까 스위치문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케이스 1 하고 케이스 2, 케이스 3 하고 이렇게 할게요. 일단 여기까지 한번 들여쓰기 좀 하고요. 자, 여기까지 한번 타이핑을 한번 진행을 해보세요. 진행을 해보시고 진행이 되셨으면은 자, 여기다 제가 뭘 넣을 거냐면은 printf 1번을 선택하셨습니다 라고 하고 /n, 그 다음에
2, 3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스위치 케이스는 어떻게 보면은 뭐라 그럴까요? 메뉴 선택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흐름을 보세요. 자, 제가 지금 여기 그렇죠? 여기 인트 메뉴 있죠. 변수를 선언하고 변수의 값을 받습니다. 어떤 정수 값을 받을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그러니까 메뉴에 값이 1이다 하면은 케이스 1 그러니까 여기로 들어오게 됩니다. 1. 이 값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거죠. 제가 메뉴에다가 값을 1을 선택하면은 1번을 선택하셨습니다라고 출력이 될 거예요. 그리고 메뉴의 값이 2를 하면 여기도 1번이네요. 2번, 여기 3번. 2번을 선택하셨습니다라고 하면서 이쪽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코드의 흐름을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이면 메뉴값이 3이면 이렇게 3번을 선택하셨습니다. 이쪽 구문으로 오게 됩니다. 케이스 3번으로 옵니다. 이렇게 되는데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먼저 제가 3번부터 해볼게요. 여기서 입력하는 부분에다가 제가 3 하면은 3번을 선택하셨습니다 라고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메뉴 값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정수 값이에요. 실수 이런 거 문자 이런 거보다는 정수 값을 일단 사용하세요. 그래서 3을 입력하면 자 그럼 2를 입력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2를 입력하면은 2번을 선택하셨습니다와 3번을 선택하셨습니다가 두 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 지금 14번째 줄 보이시죠? 여기서부터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밑에 3번을 선택하셨습니다도 실행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예를 들면 이제 나는 2번을 선택하셨습니다만 출력하고 싶어 라고 했을 때 여기다가 브레이크를 넣어 주시면 돼요. 3번도 혹시 모르니까 브레이크를 넣어 줄게요. 제가 만약 숫자 1을 입력하면은 1번을 선택하셨습니다. 2번을 선택하셨습니다. 3번을 선택하셨습니다가 다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일단 브레이크를 넣었지만 다시 지워서 제가 1을 한번 입력해 볼게요. 그렇죠? 그래서 1을 입력하면 1번을 선택하셨습니다. 2번을 선택하셨습니다. 3번을 선택하셨습니다가 다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제가 여기서 아까 전 했던 브레이크를 다 넣게 되면은 브레이크를 이렇게 다 넣는 거죠. 자, 그래서 실행을 하면은 자, 제가 2 하면 2번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1을 입력했을 때 2번을 선택하셨습니다만 하고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여기에 2를 입력하게 되면 2번을 선택하셨습니다. 출력이 되고 브레이크를 통해서 스위치 케이스문, 그러니까 스위치 케이스문이라 할게요. 그래서 지금 여기 스위치문 중괄호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다가 하나 입력할게요. 그냥 END 이렇게 하고 /l 그렇죠? 제가 1 하면은 1번을 선택하셨습니다 하고 브레이크가 있기 때문에 나오게 되는 거죠. 실행해보면 1을 입력하면은 1번을 선택하셨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AND가 출력되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스위치 케이스는 간단하죠.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메뉴 부분을 보시면은 뭐 이렇게 잘 안 쓰기는 하는데 여기에 메뉴 플러스 1 자 제가 1을 입력하면은 이 값이 어떻게 되죠? 2가 되죠. 그러면은 2번을 선택하셨습니다 라고 나오겠죠. 그래서 1을 하면은 그렇죠. 1 더하기 1이니까 그래서 2번을 선택하셨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if문을 이제 해봤잖아요. if문은 뭐였죠? 비교연산, 뭐 관계연산. 그러니까 여기 조건식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메뉴가 예를 들면 3보다 작냐라고 했을 때, 자 아까 전에 그냥 더하기 뭐 빼기 곱하기 나누기 했을 때 결과값이 뭐 1이든 2든 3이든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관계식에서는 뭐가 나오죠? 참 아니면 거짓이잖아요. 결과가. 그쵸? 우리 지난번 영상에서 관계연산자, 비교연산자 이렇게 해봤을 때 이거 했을 때 결과가 참인지 거짓인지, 즉 1인지 0인지만 나왔잖아요. 결과가.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는 거의 안 써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여기다가 값을 2를 입력하면 뭐가 되죠? 2가 3보다 작다 했을 때 참이죠. 그럼 뭐가 들어가요? 참이니까 1. 그러니까 1번을 선택하셨습니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스위치 케이스면 좀 예외적인 상황을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1을 넣으면은 참이니까 1번을 선택하셨습니다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제가 여기서 2를 입력하면은, 그쵸? 똑같죠? 2가 3보다 작다 했을 때 참이죠? 그러니까 참인 결과가 1이기 때문에 계속 케이스 1에만 들어오는 거죠. 그쵸? 1번을 선택하셨습니다 또 나오는 거고, 근데 만약 제가 여기다가 3을 입력하면은 AND가 나오는 거죠. AND만 왜? 3이 3보다 작다 했을 때 거짓이죠. false 0. 근데 케이스 여기 앞에 숫자가 1, 2, 3 보이는데 이 값이 0인 케이스가 없죠. 그러니까 스위치문 여기 중괄호 안에 안 들어오고 못 들어오는 거죠. 그 다음에 프린트F문 마지막에 있는 AND문이 출력되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 그러면은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네, 간단해요. 이거 들여쓰기 잘 이렇게 하는 거 잘 확인해 주세요. 자, 그래서 여기가 이 값에 따라서 이 값이 이거 여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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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냐, 그러니까 즉 11번째 줄 있죠. 11번째 줄, 14번째 줄, 17번째 줄, 20번째 줄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을 선택하셨습니다. 역세시 n 하고 이렇게 하고, 네. 즉 메뉴 값이 뭐에 따라서 그렇죠? 구문이 들어가는 거죠. 여기 브레이크 다시 좀 말씀드리자면 이 브레이크 안 넣으면은 그렇죠? 제가 0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 0을 입력하면은 0번을 선택하셨습니다와 1번을 선택하셨습니다가 동시에 나오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중간중간 이렇게 브레이크 넣어주시고, 네. 즉 뭐냐, 여기는 그러니까 값이에요. 값에 따라 뭐라고 할까요? 케이스문이 결정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제가 이제 메뉴의 값을 0, 1, 2, 3 중에 골라야지 이 구문 안에 들어오잖아요. 근데 어떨 경우에는 내가 실수해서 잘못 선택할 경우도 생기잖아요. 그때 물론 스위치 케이스문이 뜨지만, 하지만 그런 부분을 좀 뭐라고 할까, 남기고 싶다라고 했을 때 난 분명히 3을 눌렀는데 5를 누른 거죠. 근데 왜 그러지? 라고 했을 때 그런 부분을 확인하기 위한 출력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다가 디폴트를 입력해 주시고 힌트 0, 1, 2, 3 외의 값을 입력하셨습니다 하고 역세시 n 이렇게 하고 그래서 실행하게 되면은 제가 뭐 3 넣었을 때 3번 선택하셨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5를 입력했을 때 0, 1, 2, 3 외의 값을 입력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값들 외의 값이 입력되었을 때 케이스 문의 앞에, 그러니까 케이스 앞에 있는 숫자 외의 값이 입력되었을 때는 무조건 디폴트 문으로 들어간다.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디폴트는 넣어주세요. 스위치 케이스문 사용하시면. 네, 그러면 좋고, 스위치 케이스문은 그러니까 이런 경우 있죠. 나는 if문을 사용하고 싶어. 나는 스위치 케이스문 사용하고 싶어. 나는 if문이 편해? 스위치 케이스문이 편해? 뭐 이렇게 뭐 생각해 보실 수도 있고, if문이 있는데 뭐하러 스위치 케이스문을 배워요? 라고 또 궁금증 가질 수 있는데, 우리가 코드는 그 상황에 맞춰서 이제 코드를 이제 넣는 걸 추천드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제가 스위치 케이스문을 설명할 때 변수 이름을 이제 메뉴라는 정수형 변수 선언을 했잖아요. 그렇죠? 왜 메뉴일까요? 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메뉴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스위치 케이스문은 프로그램을 이제 만들 때, 소프트웨어를 만들 때 큰 구문, 그러니까 메뉴 설정할 때 스위치 케이스문을 쓴다고 보시면 돼요.
뭐 매번 그렇진 않지만. 그래서 어떤 메뉴를 구성하거나 그럴 때 보통 스위치 케이스를 많이 쓰고, 그러니까 메뉴랑 이런 거잖아요. 우리 게임을 시작했을 때 1번 누르면 게임이 시작되고 2번을 누르면은 게임이 이제 종료되는, 예를 들면 아니면은 1번 누르면 게임 스타트, 2번은 게임 옵션, 3번이 엑시트. 그러니까 이런 큰 흐름에 따른, 소프트웨어 흐름에 따른 메뉴 설정할 때 스위치 케이스문을 많이 쓰고, 이 부분은 그 안에서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 조건을 해야 될 때, 조건식을 넣어야 될 때, 혹은 조건문을 넣어야 될 때 if문을 사용합니다. if문, else if문이 같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든 그 코드 문법이 필요 없는 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새로운 문법이 있다고 해서 귀찮아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이게 다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문법이 존재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연습하시는 거 추천드리고, 그런 이유에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지금은 난 스위치 케이스면 편해, if문이 편해,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다 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스위치 케이스문을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연습을 좀 해볼 텐데요. 뭐냐면은 지금 제가 정수값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케이스 앞에 있는 값에 따라서 이제 어디에 가는지 결정이 되는데, 이걸 좀 해볼게요. 이번에는 %c를 하고 여기 메뉴를 정수죠, 인티저, 이거를 캐릭터로 바꿀게요. 그러면 알파벳에 따라서 이제 메뉴를 결정하는 걸 만들어 보는 거예요. 여기서 A, B, C, D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A, B, C, D 외의 값을 입력하셨습니다. 이렇게 하고, 네, 그 다음에 여기를 A를 선택하셨습니다. B를 선택하셨습니다. 알파벳도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거죠. 네, C를 선택하였습니다. D를 선택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 실행을 하면은 A를 입력하면은 A를 선택하셨습니다. 이렇게 출력이 되죠. 그리고 D를 누르면 D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케이스 문에 없는 F를 선택하면은 A, B, C, D 외의 값을 입력하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나오고, 디폴트, 그렇죠? 나오고 끝나는 것. 이렇게 문자로도 이렇게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보여드렸고요. 이렇게 해서 문자로 이제 바꾸는, 그러니까 문자로 구문했다 스위치 케이스문 문자로 이제 응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스위치 케이스문도 연습을 많이 해보세요. 되게 중요하니까요. 연습해 보시고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습 많이 하세요.